자, 여러분 이제는 롱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안전한 자리, 이런 이전 고점의 지지를 받았을 때와 바로 아래의 유동성을 한 번 더 때리면서 완벽한 상승을 준비하는 해당 73K겠죠. 자, 73과 75의 반등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구간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와서 롱 타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모두가 끝났다. 고점에서부터 이제 하락 시작이다. 뭔 소리냐? 너 같은 사람이 뭘 하냐? 모든 악플 속에서도 저는 이것을 리테스트장이라고 보고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 말대로 흘러가니까 이제서야 슬슬 쫄리시는 분들 계시죠? 자, 지금 당장 반등인가 싶어서 아무렇게나 추격 매수하면 다 죽습니다. 자, 이번 장과 저번 장은 명백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저녁 또 한 번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동성 사이에서 옵션 만기까지 오늘 장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완벽하게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프로파일러 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락이 아니고 리테스트장이고 반등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 평단이 괜찮으신 분들은 지금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고 제 말 듣고 지금까지 가져오신 분들 좋아요 무조건 놔야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75K에서 반등이 이게 찐반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 평단은 70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이 문제겠죠? 자, 75K의 반등은 우리가 100%의 확률로 봤을 때 여긴 40%입니다. 자, 그리고 73에서 74, 이 자리에서의 이 노란 선, 반등은요, 저는 60%로 보고 있습니다. 자, 확률이 그렇게 차이 안 나지만 두 자리 다 모두 유의미한 반등 자리인데 아래쪽 73K를 터뜨렸을 때가 발산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게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조정, 리테스트를 해주는 거라면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 장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자, 날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이번 장을 왜 하락이라고 했을까요? 왜냐면 저번 장과 생긴 게 똑같거든요. 자, 이 상승 세기형 패턴은 아래로 흐르는 패턴인데 보통 이런 패턴에서 페이크 이탈, 위쪽으로 상단선을 이탈하는 무빙을 보이면 반대편의 지지 구간을 테스트하러 오르고 반대로 흐르는 기질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 이번 같은 경우는 하단을 먼저 이탈하면서 테스트하고 반대 구간인 상단을 테스트해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단 이탈 또 나왔네? 아래로 흘러내릴 거야. 이번 장과 저번 장이 동일해. 하단을 이탈하면서 우리를 꼬셨지만 아니,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라는 관점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다른 게 뭐라고 했어요? 이 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왜? 여기에서 올리면서 반대쪽을 테스트할 거였으면 저번 장처럼 바로 테스트를 이어가야 했는데 거래량이 어떻다? 4시간 봉을 한번 봅니다. 이탈을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계속해서 한 방에 박은 자리가 있더라도 우리 다시 이 자리를 테스트하러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명백하게 차이가 있고 이때는 개미들이 우리 한 차례 받고 나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롱을 바라볼 때고 이때는 개미들이 4년 사이클 얘기하면서 하락만 바라보는 거랍니다. 심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려서 자기들이 수익을 먹기 위해서는 개미들을 좀 꼬아야 된다. 자, 여러분 개미 모을 때 뭘 뿌리나요? 과자 부스러기, 단내 나는 것들 뿌리죠. 자, 우리 비트코인에서 단내 나는 거 뭐예요? 상승이죠. 그러니 이번 상승과 같이 거래량이 엄청 동반되지 않아도 이런 고점을 보이면서 개미를 꼬우는, 이 개미들을 들어오게 만드는 유동성을 꼬을 수 있는 상승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상승분이 보이고 개미가 좀 꼬였으니 이제 뭘 해야 돼요? 유동성을 먹고 가야겠죠. 자, 그러니 이런 자리를 터트리러 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시간 봉을 봤을 때 여전히 이전 고점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고점 부근에서 어떻게 다시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좀 그나마 좋게 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고점에서부터 하락 채널을 한번 만들 수 있는데 이 상단에서 뭐가 나왔다? 지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탈하지 않고 계속 상승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4시간 FEG와 이전 고점을 뚫었을 때 들어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대한 위험도를 아예 0%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하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고 역추세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75에서 이미 잡았다는 분들 여기에서 지지가 나왔을 때 비중 더 실으셔도 되겠죠. 나 너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 저 절대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70K부터 함께 들어가는 장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제 재생 목록만 봐도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수 있는데요. 자,
숏개미 다 죽이는 자리다. 제가 말하고 나서 숏개미도 죽이는 자리 나왔죠. 자, 그 전에도 계속해서 모두가 하락을 얘기할 때 68K 운명의 승부처. 자, 무조건 상승이다. 자, 반등 기회. 저는 계속 롱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눌려도 70K라고 했죠. 계속해서 저는 롱을 보고 있다. 그리고는 결국 제가 말씀드린 고점까지 오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테스트장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73K를 기점으로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고점을 바라봐야 된다. 계속해서 설명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 혼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저의 매매일지 개인적인 코인스터디룸 통해서도 제가 들어가는 진입가와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차트 분석 자료까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실시간 계속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들어오시면 됩니다. 리딩방 아니기 때문에 금전 요구는 없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셔야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참고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73K는 여러분 어떤 자리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하락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60K부터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계속해서 저점을 올렸죠. 자, 이건 뭐냐? 세력들이 물량을 받으면서 개미만 죽이고 개미들이 던질 때마다 세력이 받아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페이크 이탈을 보였을 때 하락할 거야 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뭐가 나왔죠? 장대 양봉이 2번이나 떴습니다. 장대 양봉은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세력, 기관이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 왔을 때 개미가 꼬일까요? 안 꼬일까요?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개미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잡았죠. 근데 제가 이 자리 왜 잡는다고 했습니까? 자, 여기는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FEG를 만들었는데 이 상승 추세를 모두 무너뜨리는 음봉이 등장하지 않는 한 우리는 비중을 낮춰서 상승으로 볼 수 있고 저항선을 뚫었을 때 높은 비중을 실으면서 레버리지를 올릴 수 있다라고 했죠. 제가 그 전략 그대로 지금 가져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못 들어간 개미들은 어디?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많이 들어갔다고요. 왜? 한 차례 포지션 들어갔을 때 지지를 확인했는데 롱 포지션을 털어줬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이제 털렸으니 잡아야 된다 하는 개미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리에 한 번은 털고 갈 확률이 높다. 왜? 개미들이 욕심을 많이 냈을 자리이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한번 보고 있고 우리가 FEG로 되돌림을 모두 주기는 줬지만 어쨌든 이런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옵션 만기도 볼 수 있는데요. 옵션 만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다른 건 모르셔도 돼요. 금요일마다 베팅을 하는 건데 자, 우리 시스템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롱숏처럼 롱과 숏 올라간다에 걸고 내려간다에 걸 수 있는데 디테일하게 얼마 이상에 올라간다, 얼마 이하에 내려간다라고 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최대 고통 요것만 보면 됩니다. 자, 이건 뭐냐? 거래소가 수많은 개미들 중에서 솔직히 롱숏을 걸면 이 개미를 다 죽이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최대한 이 중 많은 개미 투자자를 죽이고 내가 수익을 가장 높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최대 고통 자리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 최대 고통 자리로 끌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늘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만기별 옵션 OI를 보면 자, 옵션이 오늘이죠. 자, 요 정도 있는 날도 있고 요런 날들은 뭐다? 차트의 변동이 적다. 왜? 옵션에 대한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도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날들은 뭐냐? 엄청 변동이 심하겠죠. 왜? 옵션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날은 우리가 이전 이런 구간보다는 적지만 아예 차트를 또 안 보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옵션을 봤을 때 일단 76K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아래서부터 지금 거래소가 상방 압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요일 오후 5시가 되면은 이 옵션 만기가 끝이 나요. 그럼 거래소의 상방 압력도 없어지겠죠. 그럼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런 자리, 자, 이전 고점과 그 다음 위쪽에 보이는 FEG, 이 자리를 좀 넘어가줘야 지지를 받고 상방을 봤을 때의 지지 구간으로 롱을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내려온다면 이런 자리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청산 히트맵을 보면 아래쪽에 75.5의 가격대가 제일 많죠. 자, 그렇다는 것은 아래쪽을 충분히 주기로 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두 번째 많은 곳이 74.9, 여전히 74K 부근부터 아래쪽 74.5K까지 많이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모두 한꺼번에 터트리지 않길 주의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저는 이미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헛된 판단보다는 제 차트 분석 자료 이런 식으로 제가 도움이 된다면 말씀드릴 거고, 제가 비중을 조금 더 담는 자리가 있다면 똑같이 저에 대한 매매 일지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 근데 아무나 들어올 순 없다고 했죠. 저희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구독, 좋아요 필수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불법적인 리딩방에서 복제해 가는 거 막기 위해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빠르게 모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자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도 계속해서 ETF 자금 역시 계속해서 3일 연속 유출이 됐지만요. 우리 또 한 번 아래로 내려가 보면 어제 4월 30일 또 한 번의 유입이 들어온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래들의 자금 역시 CBD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떻게 올라가고 있다.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 대한 전조가 슬슬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는데요. 테더 차트는 달러의 가치, 즉 뭐냐, 단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비트코인보다 이걸 왜 보겠어요? 테더가 내려가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왜? 달러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것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를 지금 보면 확장형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이 패턴은 지금 저점과 고점을 똑같이 지켜주는 겁니다. 일봉이죠. 근데 이 패턴은요, 특징이 아래로 뚫리면 강하게 뚫리고 상방으로 뚫리면 강하게 뚫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불플래그 패턴을 얘기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이 고점이 뭐다?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었다. RSI를 당겨보면 과매수 구간이고, 우리가 이것을 아래로 내리면서 해소를 했기 때문에 과매수에 다시 꽂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옳지 않다. 그러니 테더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지금 하단을 어떻게 이때 한번 두드리고 최근 갑작스럽게 하단을 두드리는 움직임이 많다. 차트에서는 같은 곳을 계속 두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뚫린다. 자, 영원한 건 절대 없다. GD 노래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을 가져오다 최근 이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거래량이 쏟기 시작했습니다. 많아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테더를 넓게 봤을 때 1차 저항 구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할 시에 다시 0.382 구간을 뚫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1차 저항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이런 73K 부근에서 멈출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이 자리까지 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보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해서 대비를 계속 해볼 텐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롱 자리 73에서 75, 어쨌든 정확하게는 73K를 털어주지 않았지만 아쉽게 75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게 리테스트장이었다는 것이 변함없이 관점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 저점을 놓친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제가 많은 수익을 안겨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의를 해야 되는 장임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쫓으신다면 이 구간과 바로 4시간 FEG의 하단부, 그리고 위에 보이는 상승권의 이탈, 이런 자리까지 모두 지지를 받았을 때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또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래쪽 유동성을 먹지 않고 간다면 여러분 80K에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80에서는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해볼 텐데, 여러분도 너무 와리가리 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 관점, 자기만의 기준 세우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